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고 이제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구성으로 제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로 미뤄지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하민경 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 부대변인과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이 가칭 중수청 설치를 위해서 사개특위를 속히 구성하자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회법 제48조 사항에 따라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그만 몽리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길 촉구합니다. 네, 지난 3일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국회법으로는 5일 안에 위원을 선임해야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잘 지켜진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지금 사실 그런 입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도 일단 민주당 어차피 이제 본인들의 의지대로 일방적으로 사실은 이제 강행하고 진행을 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그 거대 민주당이 사실 이제까지 어떻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사실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국민의 그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사개특위 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행위로밖에는 사실 대응할 수 없음이 사실 되게 안타까울 뿐인데요. 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사실 국회 사개특위 구성을 밀어붙인 데 이어서 또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번에 21대 이제 국회 후반기에 그 원내 구성을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 법사위 위원장을 이제 맡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합의를 이제 예고했잖아요. 합의를 이제 파기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사실 한 만큼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이런 그 민주당의 이런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이런 부분밖에 사실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개특위 명단을 아마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개문발차하겠다, 문을 열어놓고 그냥 가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의장 직권으로 선임을 하거나 반쪽 자료로 그냥 가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일단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럼 국회법에 따른다면 5일 안에 위원들을 선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지난 4월 22일에 국회의장을 앞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던 그 합의안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예.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국회의장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겠지만 명단 제출이 만약에 없다면 직권으로 위원들을 선임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이 되고 지금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수청 설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이 중수청장 임명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혹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이냐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의견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이제 민주당이 발의했던 그런 검수완박 법안을 보면 예.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해서 새로운 수사청을 이제 신설을 해서 그 수사청에다가 다 맡긴다는 입장이었고 예. 그 수사청이 이제 법무부 산하 또는 이제 그 수사청의 이제 장에 대한 임명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의 그런 이제 임명권을 이렇게 두기로 한 것으로 사실 되어 있었다가 한동훈 이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되면서 아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좀 많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이나 그 입법 과정이 사실 너무나 위헌적이었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사실 심하게 이제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방탄용 법안이라는 그런 의심을 사실은 지우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수청이 이제 설립이 되면은 그 어떤 이제 그 기관이라든지 부패 그 수사에 대한 능력이 사실 후퇴할 것이라는 그런 강한 우려가 있는 만큼 중수청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패 이제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고 후퇴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수청 설치를 두고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건 좀 너무 나간 얘기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뭐 평생 법무부 장관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둘 것인지 행정부 산하로 둘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이제 사개특위에서 이제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들어가는 얘기지 어떤 일정한 한 인물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그게 뭐 법무부 소속이냐 행정부 소속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 다만 이제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의 첫 번째 시발점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그 권력을 분리하자, 분리하고 통제받고 서로 간에 견제하게 하자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독립된 기구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지금 또 힘을 받고는 있습니다. 예. 지금 6개월 내에 중수청 설립이 목표입니다. 사개특위 구성안 안에서는. 그런데 지금 윤 당선인이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변수도 있고 또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보완책 만들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또 입장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시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령이나 이런 하위 법령들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일반 법에 우리가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개혁 법안이 이제 개정된 내용의 취지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이제 삭제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들이 있는 것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개특위 과정에서 그 내용도 좀 보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합쳐서 모든 것을 또 가능성을 열고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빨리 명단을 제출하셔서 사개특위가 빨리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고요. 손준성 검사만 지금 재판에 넘어간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금이 이제 공수처가 8개월 만에 이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의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이제 대통령 당선이라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사실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수처의 그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이제 불기소 권고를 사실 내렸는데 이번에 공수처에서 이제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사실 입장이 일반적인 것으로 이제 보이고 사실 또 손 검사 같은 경우에 무고함을 자기가 직접 밝히겠다라고 이렇게 한 입장이어서 공수처가 계속해서 이제 무능하고 또 이제 정치적이다 이런 비판을 사실은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8개월 만에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무혐의 결론을 사실 타당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결론을 낸 걸 보면 손준성 보냄 이 부분이 실제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하민경 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8개월 정도 수사를 했는데 반쪽짜리 결론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 무렵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반쪽짜리 결론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쟁점이 두 가지였거든요. 크게. 예. 그래서 손준성 보냄, 그러니까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작성해서 보냈다라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기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선거에 개입했느냐,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고 누가 지시했느냐. 이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었고 그게 바로 직권남용의 혐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결국엔 밝히지 못한 채로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라는 신생 조직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라는 조직이 신생 조직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검사가 23명이 있거든요. 과연 그 23명의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모든 수사를 담당할 수 있었느냐. 결국 이 공수처가 처음부터 출범할 때부터 반쪽짜리 기관이 아니었느냐 이런 또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가 앞으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좀 인력이라든지 여러 시스템적으로 보강을 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비판도 있고 일단 결론만 보자면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었는데 청문회가 9일로 미뤄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은 증인 채택에도 문제가 있었고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민주당이 무엇하러 목리를 부리겠습니까? 자꾸 이게 시간이 지연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만 받게 된다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도 민주당에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시기적으로 뭔가 목리를 부렸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자료 제출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여야 간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 그게 정리가 되고 이제 그게 이제 9일로 진행이 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좀 이견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2대2, 그러니까 이문정 부장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랑 박영진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9일 열리게 될 텐데 핵심 쟁점은 어떤 것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이 이제 계속 9일로 이제 연기를 한 것이 이제 증인 채택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사실 네. 증인으로 채택을 된 것을 보면 뭐 이문정 그 검찰 담당관이라든지 한동수 감찰부장이라든지 다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났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니만큼 아마 이제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제 그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입장을 이제 밝힐 것으로 보이니까 예. 사실은 9일로 이제 연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번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사실 훼손을 하고 이게 검수완박 법안을 이제 입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승자박의 그 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방해할수록 별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자신감 내비쳤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승자박으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핵심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덕수 후보자, 아니죠. 한동훈 후보자에 네. 대해서는 지금 계속 언론의 보도로 그 개인 비리들의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지난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에 대한 입시 비리들을 이제 수사했던 경험이 있던 분이시기 때문에 네.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도 지금 계속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검증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그 청와대에서는 그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민정수석이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그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온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만약에 임명되신다고 한다면 그 전에 계시던 법무부 장관과는 차원이 다른 권한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분에 대한 송곳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또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까지 낙마 1순위로 지금 지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할 입장이십니까?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법무부 장관에게 뭐 모든 권한이 이제 몰려온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언론에서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사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 이전 장관들이랑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검증을 사실 하고 있고 정말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송곳 검증 지금 이제 거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부적격 이제 보고서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을 사실은 제대로 내고 있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렇게 당선인이 이제 언론이나 또 국민의 이런 뜻을 보고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이제 뭐 임명을 할 것인지 여부를 사실 결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후보자나 정호영 그 장관 후보자 두 명은 어찌됐든 간에 윤 당선인의 의지만 있으면은 장관으로 임명이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조금 미루면서 만약에 정호영, 한동훈 이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한덕수 총리 인준을 조금 지연시키거나 아니면은 둘을 연계할 가능성까지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연계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안을 부결하는 것은 카드가 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이제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주 부결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카드로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국민 여론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민주당으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자체로만 봐도 이분이 과연 자질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 일정을 두고 이 선거 개입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어제 강릉을 찾았는데 우선 이 모습부터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관령 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이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뭐 공직을 마치고 퇴직을 하면은 이 외가가 있는 강릉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의 지역 행보, 민주당은 사실상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 행보를 뭐 공약을 지키는 것이다, 뭐 민생 행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고 계시지만 사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후보자들을 대동하시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해 소지가 있지요. 특히 이제 강원도 가실 때 그 김진투의 그 강원도지사 예. 후보가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어떤 수도권 지역을 둘 때는 김은혜 후보가 옆에 예. 있었습니다. 그것만 본다면 사실 선거운동하는 모습과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은 아직 취임 전이기 때문에 뭐 선거의 중립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아직 뭐 법적으로 위반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을 떠나서 이제 며칠 후면 대통령으로 취임하실 분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그 후보자들을 대동하고 지역 일정을 순회하시는 것 자체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 지역 순회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후보자가 동행하는 건 문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사실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기자회견 같은 것도 이제 본인이 다 직접 이제 나서서 하고 이렇게 이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약으로 이제 가서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누구보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니는 그런 행보들이 그런 공약을 지키는 그런 이행 과정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얘기를 한 것처럼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의 그 대답은 사실은 현장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싫어하지만 예. 만약에 이것이 이제 선거 개입이라고 한다면 대선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말로 그 열렬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그때 당시는 후보였는데 후보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사실은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특정 지역에 이제 찾아가는 그런 행보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선거 개입입니까라고 사실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 민주당 그런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제 민주당 그런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역을 챙기고 이제 민생의 이제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이제 취임 전에 그렇게 하는 행보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당선인의 의지다 이렇게 또 해석해 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차기 정부는 현 정부 성과를 전면적으로 좀 부정하고 있는데 결국 실적을 통해 비교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이 이제 문 대통령이 국정백서 발간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현 정부가 이제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정권 교체를 해내셨기 때문에 그 대선 과정을 봐도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그 모든 선거 프레임이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실 모든 이제 반문 세력들을 모아서 본인이 이제 반문의 수장이 되겠다 뭐 이런 처음에 대선 기조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거로 인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 그 인수위 측에서 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과를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부는 공과 과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역사가 당연히 나중에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서 잘한 부분은 또 잘했다고 인정해서 계승할 건 계승하고 또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들을 본다면 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해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비난도 있었지만 뭐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세금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정반대로 가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특히 이제 떠나가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아무리 이제 정권 교체해서 들어오는 정부지만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발언으로 또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정백서가 5년간의 국정 운영 내용 그리고 성과들을 담고 있고 매 정권마다 내긴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뤘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정부는 한번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정부 백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정부와 당연히 비교가 될 것이고 또 이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아마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네, 또 이제 후대가 사실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탈원전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국민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검수완박 법안을 이제 공포를 하시면서 촛불 시대 이제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자평을 하셨지만 사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런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14%나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제 급락한 것을 보면 사실 국민들이 왜 어렵게 이제 정권 교체를 했는지 또 그로부터 이제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노도 하실 수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또 지나간 그런 감회를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나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정부를 뭐 기대한다, 응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을 텐데 정말 계속해서 연이어 이제 쏟아내시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발언들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대비돼서 보이는 것일 뿐 아마 차기 정부는 이제 현 정부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당연히 고쳐갈 것이고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안 그래도 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무려 209조 원이나 들어가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지켜보는 사람들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은 100일 이내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면서 실제로 이것이 집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중에 조금의 변동의 여지는 있고 그리고 또 그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다 보니까 민주당의 협조도 필요하고 여야 협상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서 국민의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진짜 지금 이제 진행되는 모든 것을 보면 사실 거대 야당인 그 민주당의 진짜 협조 없이는 동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이제 그 5년 동안에 이제 앞으로 정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만약에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이제 될 수 없다. 그리고 여야의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정말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예. 지금 국정과제 3개 중에 1개가 민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좀 협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 여소야대 전국은 뭐 윤석열 당선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뭐 다들 예견하시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적어도 이제 2024년 총선 때까지는 이 여소야대 전국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인도 당선 첫 일성이 통합 그리고 협치였습니다. 예. 근데 지난 과정들을 돌아다 생각해 본다면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과 협치의 행보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마 맞는지 여부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여야 간의 첫 번째 협치라고 했던 그 검수완박, 그 검찰개혁법의 합의안 자체가 파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뭐 식물 정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의석수에서 국민의힘이 밀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소야대 전국에서 소통과 협치를 못하는 이제 리더십의 어떤 부재 아니냐라는 평가도 받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소야대 즉 이제 민주당이 곧 야당이 될 텐데 야당과 어떻게 협치를 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텐데 당선되고 나서도 그동안 뭐 식사 정치나 이런 거 많이 하셨지만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언론 보도에서는 그 식사 정치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뭐 민주당 지도부들과 밥을 먹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소야대 전국은 너무나 확연한 사실이고 식물 정권이 걱정되신다면 이제라도 민주당 지도부들과 협치하시고 만나시고 식사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리고 하민경 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 부대변인과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